여기가 내 선거사무소야. 너무 좋다 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니까 정식 선거사무소라고 할 수 있지. 아, 야, 그때 남편한테 얘기했어? 말리진 않듯? 나랑 한두에 살았어? 그냥 나 또 한다름 하는 사람이니까 별 얘기 없어. 그렇지. 아유, 열정 빼면 너는 시체지. 근데 그 기탁금 마련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내가 무소속의 정치도 처음이니까 일단 1,000만 원은 냈거든? 나머지는 남편하고 상의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야, 근데 선거사무소가 여기 하나야? 아니 왜 사람들 많은 데다가 여기저기 쫙 깔아놓으면 좋잖아. 모르는 소리. 선거사무소는 한 곳에만 지정해서 설치 운영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이런 곳은 고정된 장소라도 안 됩니다. 그렇구나. 참, 야, 내일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잖아. 맞다. 동문들 잔뜩 오겠는데? 그렇지. 내일 그럼 동문회 사무실에서 나열정 당선시키기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거야. 홍보물도 쫙 붙여놓고 말이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아, 그러면 동문회 사무실에서 우리 선거사무소 오픈 파티 하는 거 어때? 아이고 걱정하지 마. 그 오픈 파티의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 줄게. 좋았어. 동문들이라면 내 부탁은 다 들어줄 거야, 그지? 그럼. 공감 씨, 친한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은 좋지만 선거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후보자 홍보물을 이제 붙이는 거는 안 되고요. 또 개소식을 열어도 안 됩니다. 당연히 동물회 할 때 이제 선거 사무소 오픈 기념 파티를 하는 것도 안 되겠죠. 예비 후보자는요,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한 나열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천막이나 또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경우도 이동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라면 선거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정님은요, 고정된 장소에 한 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선거사무소를 만들었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개소식이죠. 이런 개소식은요, 반드시 선거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할 수 없고 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이나 친지 또 평소에 친교가 있는 사람들만 제한된 범위에서 초대할 수 있는데요. 평소 주기적으로 만나던 동창이나 동문 중에 일부를 개소식에 초청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인들이 이 개소식에서 예비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축사를 하는 건 선거운동이거든요.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제공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3,000원 이하의 음식물만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류, 당연히 안 되죠. 또 선거사무소에는요,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 수량이나 규격에 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지켜주세요. 동문회는 됐다, 언니. 에휴, 참. 예. 그럼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만 초청해가지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만 하는 거야. 그러자. 근데 언니, 선거 기간 동안 나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할 순 없잖아.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아줌마 부대를 쫙 동원시켜 줄 테니까. 큰일 날 소리. 왜? 선거사무원도 무제한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 법정 인원수인가? 그게 정해져 있던데. 예. 그럼 우리끼리 고민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가보자. 그래, 그게 맞겠다. 가자. 네, 맞습니다. 예비 후보자는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다음 선거사무원 선임이 가능한데요. 선임 인원은 선거에 따라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5인 이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3인 이내, 지방의원 선거는 2인 이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인원수 안에는 선거사무장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별도로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요, 2인 이상의 예비 후보자가 동일한 사람을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를 하실 텐데요. 선임 신고를 하고 나면 선거사무원 표지를 교부해 줍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표지를 폐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별도로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활동 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원 신고는 선임, 해임하거나 교체 시에 지체 없이 해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청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는 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아무나 조건 없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해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만 해당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죠. 자, 그 다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도 해당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은 예외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이 되겠죠.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 한국은행 포함됩니다. 이런 기관의 상근임원, 그리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여변초조합의 상근임직원과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 상근임직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임직원 및 대표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 반장, 그리고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크게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람, 공무원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해볼까? 나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정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나열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비후보 나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나열장입니다. 나열장 후보가 청정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명함 받아가세요. 명함.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이 명함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거 너무 크죠? 딱 봐도 일반적인 명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요, 예비후보자의 명함 규격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한 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감님은요, 혼자서는 열정님의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열정님과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한 명, 그리고 직계 좀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또 표지를 잘 보이도록 폐용한 다음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 역시 제한되어 있는데요. 선박, 전기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또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명함 배부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명함이 통상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소개와 또 근황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주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인데요. 또 선거 기간 전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속성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나눠줄 때 선거 구민과 대면해서 직접 배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호별 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딱 좋아요. 사람들 많이 보인다. 오케이. 착한 사람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아시죠? 제가 청정시의 산타가 되겠습니다. 자, 청정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하루하루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내세우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나 열정, 나 열정, 나 열정, 나 열정, 나 열정, 나 열정.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화이팅! 자, 확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 열정 뽑아주세요. 나 열정, 나 열정, 나 열정, 나 열정. 두 분 다 열정이 지나친 것 같네요. 물론 눈에 잘 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다가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눈에 띄기 위해서 산타복을 비롯한 특이한 복장을 입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이 동일한 복장을 입고 선거운동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어깨띠와 표지물을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건 역시 예비 후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띠와 표지물은요, 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현수막과 달리 규격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26조의 2, 파랑 2호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어깨띠의 길이는 240cm, 너비는 20cm 이내, 또 표지물은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정님이 제작한 어깨띠는요, 너무 커요. 규격 내의 표지물이라 하더라도 또 이걸 몸에 부착한 채로 선거운동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 표지물을 인도에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표지물을 손에 들고 지지 호소하는 것도 안 되고요. 즉 몸에 쓰거나 두르거나 머리에 쓰더라도 이제 몸에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 규칙을 어기고 몸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운동했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